자동차를 시승하고 리뷰를 하고 또 이렇게 리뷰한 콘텐츠를 볼 때 이게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인지를 좀 미리 알고 본다는 게 시작할 때부터 약간의 선입견을 좀 주더라고요. 저도 항상 이런 거를 좀 경계를 하면서 만들고 있기는 한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선입견이 생겨버리니까 이게 그렇게 나쁜 차가 아니고 실제로 타보면 꽤 좋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 브랜드니까, 그 모델이니까, 그 차니까 이런 생각이 머리에 먼저 들어오게 되면서 제대로 된 평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컨텐츠를 만드는 저는 알고 있겠지만 보시는 분들은 좀 나중에 캐치를 할 수 있게 브랜드와 모델명을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추정필 기자입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만큼 보이는 거에서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이미 알아차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고 지난 여름에 다시 한번 부분 변경을 거친 바로 그 모델이거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신형 투싼이 출시가 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 글로벌로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될 그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표적인 도시명 SUV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인 거죠. 일단 디자인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차의 디자인을 처음 봤을 때 엄청나게 독특한 디자인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든 느낌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도시명 SUV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특장점, 엄청나게 독특한 요소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단점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굉장히 묘한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브랜드들이 이제 부분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세대 변경에 준하는 그런 디자인 변화를 주고 있죠. 부분 변경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저게 몇 세대인지, 세대가 바뀐 건지, 외관만 바뀐 건지, 속까지 같이 바뀐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차를 샀는데 이게 디자인이 1, 2년 있다가 부분 변경이라면서 확 바뀌어 버리니까 내 차가 금방 구형이 된 것 같은 그런 좀 좋지 않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헤드램프 디자인도 부분 변경 이전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동일하고 굉장히 일부분의 포인트만 좀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모델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서 새 차 사는 기분은 좀 덜 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다음 세대까지 가도,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을 운행해도 이 차의 디자인에서 질리는 일은 크게 생기지 않을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요즘처럼 부분 변경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들이 쏟아지는 시장 속에서 이 차처럼 이렇게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은 모델들은 어떤 것이 바뀌었고 어떤 것이 추가됐는지를 좀 언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앞모습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요즘에 LED 조명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색다르고 새롭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칭찬을 하거나 박수를 쳐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새롭게 들어간 이 크롬 라인을 통해서 차를 봤을 때 전체적인 시야를 좀 아래로 내려주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적용된 이 크롬 라인, 그리고 헤드램프 아래에 있는 이 크롬 라인이 수평으로 쭉 길게 자리를 하면서 차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인상을 만들어낸 거죠. 도시명, 패밀리 SUV라고 하는 이 차의 성격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괜찮은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18인치와 19인치 두 가지 사이즈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디자인만 보고도 좀 알아차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 디자인 자체도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독특한 디자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톤 컬러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형태, 그런 형태의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 딱 봤을 때 질리지 않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범퍼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서 휠하우스를 한번 감싸고, 그리고 아래로 쭉 뻗어나가는 이 플라스틱 범퍼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강인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강인해 보인다는 느낌보다는 시선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정말 안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라인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부품 안쪽에다가 또 하나의 크롬 라인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더욱더 강하게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 플라스틱 부품과 이 크롬의 라인은 범퍼 뒤쪽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에 적용된 여러 디자인 요소들 자체가 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유리창 전체다가 이렇게 크롬의 라인을 적용을 해놨어요. 이 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심심하고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고 무난한 그런 디자인 속에다가 포인트를 줘서 심심할 수 있는 그런 옆모습을 좀 탈피를 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의 뒷모습은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제 얼굴을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고 열심히 가리고 숨기고 붙여도 정체를 알 수가 있을 정도죠. 바뀐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이전 모델과 달리 테일램프가 조금 짙은 컬러의 이 테일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 변경이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빨간색 계열의 차체 색깔이 적용이 됐거든요. 새빨간 차체 색깔과 약간 더 어두워진 테일라이트가 조화가 되면서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도시명 SUV입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효율적으로 타기 위해서 타는 그런 차인데, 디자인적 요소로서 두 개의 머플러를 아래쪽에다가 노출을 시켜놨어요. 물론 범퍼 뒤쪽까지 더 튀어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머플러를 두 개를 적용을 해놨는데, 머플러가 굉장히 사제 머플러를 장착을 한 것처럼 뚝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차의 전체적인 모습과 잘 어우러지지 않는 그런 형태의 이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젊은 고객들에게 조금 더 색다른, 그리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차하고는 그렇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의 버튼 배열이나 이런 구성 같은 경우에는 꽤 잘 정돈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버튼의 배열이나 이런 것도 좌우 대칭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하기에도 나쁘지 않고요. 클러스터 역시 3개로 나뉘어진 각각의 영역에 필요한 정보들을 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정보를 보여준다고는 못하지만 진짜 필요한 정보들은 잘 보여주고 있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차선 이탈 경보, 그리고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와이퍼 열선과 같은 첨단 기능들과 함께 차간 거리 조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첨단 안전 보조 장비 역시 빠짐없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편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 이 AVM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투박합니다. 투박한 것이 사실인데 기능이라든가 터치했을 때 반응 속도와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매끄럽게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제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는 않겠지만,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내비게이션과는 아무래도 좀 편의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가운데에는 기어 레버를 비롯해서 뭐 송풍구, 공조 장치, 그리고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하고 USB 포트, 컵홀더도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 차의 정체 다들 캐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신박한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 센터 콘솔에 있는 수납 공간인데 3단 변신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슬라이딩을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팔을 거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 암레스트를 올리고 조금 넓은 수납 공간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반면, 한 번 더 열어주면 안쪽으로 깊숙한 공간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판을 아예 올려버리면은 정말 깊고 넓고 광활한 수납 공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바로 특징이죠. 그리고 이 차는 5인승 SUV이긴 하지만 여타 미니밴과 같이 이렇게 뒷좌석을 살펴볼 수 있는 확대경이 이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패밀리 SUV라고 하는 이 차의 성향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반가운 요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 국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선글라스 보관함까지 아예 다 없애버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첨단으로 가면서 뭔가 기본적인 요소들을 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변화에 느리고 상당히 느린 조직이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는 나의 아이, 나의 가족들을 더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차로 인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차의 실내 소재는 사실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나무의 소재를 형상화한 이런 플라스틱이라든가 적당히 고급스러운 인조 가죽, 그리고 상당히 많이 들어간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인 이 차가 상당히 대중적인 차다, 고급스러운 차는 아니다, 이런 점을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버튼의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굉장히 좀 투박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기어 레버를 조작할 때 들리는 소리 역시 이렇게 뭐 세련된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상당히 기계적인 움직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투박하게 느껴진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세련됐다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좌석은 그래도 필요한 것들을 좀 많이 배치를 해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뒷좌석은 이 차가 목표로 한 그 판매 국가 혹은 이 차를 만드는 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참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필요한 거 외에는 없어요. 문 쪽에 2개의 스피커 트위터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3단계로 조절되는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3단으로 구분된 도어 쪽 컵홀더, 그 외에 가운데 자리한 팔걸이경 2개의 컵홀더, 그리고 가운데 송풍구 아래쪽에 자리한 2개의 2.5A짜리 USB-A 포트가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끝입니다 라고 하기는 조금 미안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차의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2열 시트 폴딩에 있는데, 6대4로 폴딩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놀라운 점은 아닙니다. 다만 이 차의 폴딩이 놀라운 이유는 바로 2열 폴딩 시에 이 뒷좌석의 시트 엉덩이 부분이 앞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접히기 때문에 2열 시트가 완전히 풀 플랫으로 펼칠 수 있다는 점이 이 차의 장점이 되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2열의 공간도 이쯤 되는 공간이라면은 수입 SUV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넓은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앞으로 밀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당긴다고 하더라도 꽤 많은 공간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 자체의 공간도 나쁘지 않고요. 무릎 공간도 상당히 넓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락하게 편안하게 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거든요. 사륜구동 차임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시트, 가운데 발 공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는 점, 그래서 뒷좌석에 정말로 3명이 편하게 앉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이 차의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차를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독특한 조합이에요. 이 파워트레인 조합이 재밌다고 느낀 이유는 배기량도 1600cc가 아닌 1500cc에 기통 수도 3기통이 아닌 4기통 엔진이고, 그리고 변속기도 무단 변속기, 이 조합 자체가 엄청나게 재밌고 뭐 이런 조합이 절대 아니고 철저하게 편안하고 효율을 위한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주행을 해보면은 가속력 그리고 차의 반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긋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차를 직접 운전을 해보면은 재밌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나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제조사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제조사의 이야기고,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은 재미라고는 정말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느끼게 됩니다. 가속하는 건 역시 굉장히 느긋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살살 운전하게 되는 그런 마법 같은 매력이 있는 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동과 소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잘 걸러준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시속 80에서 90km 사이로 이 자유로에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제일 안 걸러지는 것 같아요.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과속방지턱이 없는 이 자유로에서도 노면의 노철, 흔들림, 움푹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이 과격하게 운전하면은 승차감은 많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은 이 차가 어떤 시장을 타겟으로 잡고 개발이 됐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일단 우리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의 도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 정도만 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스펜션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기름칠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스프링이 통 하고 튕기는 그런 느낌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달리려고 하면은 충분히 달려져요.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도 뭐 드라이브, 스포츠, 저단 기어로 조금 더 높은 토크를 낼 수 있는 이 로우 기어까지 총 3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듯 이 드라이브 모드에 두고 주행을 해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도로에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움직임과 가속 성능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높은 속도, 빠른 속도로 이 차를 운전을 하게 되면은 진동도 꽤 많이 들어오고 소음도 그렇게 막 걸러지는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못 만든 차냐 그러면은 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겟으로 잡은 시장에 최대한 맞춘 것일 뿐이지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한 차라고 생각이 돼요. 가속 성능 면에서도 그렇고 조금 많이 쥐어짠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고속주행에서의 안정성도 그렇고 코너를 빠르게 돌았을 때의 이 차의 중심 회복, 이런 것들도 그렇게 안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모델인데 사실 아까 산에도 들어갔다 왔어요. 오프닝하고 이제 외관 설명 찍은 곳이 산속이었는데 오프로드 성능 같은 경우에는 딱히 오프로드를 갈 수 있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차에 적용된 사륜구동은 그냥 차의 거동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수준의 사륜구동이지,
이 차가 뭐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화를 갈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일상적인 생활, 도심에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어딘가에 방문을 하고 이동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도시명 SUV로서 주행 성능은 굉장히 만족스럽지만 어드벤처, 액티비티 이런 모험적이고 활동적인 단어들과는 잘 어울리는 차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가 무슨 차냐고요? 그거는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현대자동차의 투싼과 경쟁을 해온 그런 모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이 차는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개발이 됐고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꽤 높은 판매량, 꽤 높은 인기를 누려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우리나라 차들과 비교를 하면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현대자동차의 투싼이 글로벌 베스트셀링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차를 꺾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차의 국내 판매 가격은 4,540만 원입니다. 현대 투싼과 비교하면은 상품성 대비 가격이 조금 많이 높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경쟁 수입 SUV들과 비교를 한다면은 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SUV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입 SUV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 차도 꼭 한번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구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상향에 이런 가격대의 SUV가 있다라는 것을 꼭 경험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이번 시승차는 혼다의 CR-V 4WD 투어링이었습니다.